안녕하십니까. 한국약선요리협회 회장 양승입니다. 자, 오늘은 약선 실기편, 이 겨울철에 우리가 많이 먹는 그런 음식 중에서 이 성인병 예방과 숙취 해소 작용이 있는 세 번째 시간으로 이 지구자 동태탕을 준비했습니다. 동태하면 옛날에는 겨울철 되면은 굉장히 흔한 생선이었죠. 지금은 뭐 우리나라 연안에서 잡히지 않아서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뭐 있다고 합니다. 그렇지만은 이 시원하면서 칼칼한 동태국 한 그릇이면은 이 추운 겨울도 거뜬히 이겨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. 이런 동태탕에다가 이 지구자를 좀 넣어서 숙취 해소 작용을 좀 더 강하게 하는 그런 약선으로 만들어 봤습니다. 물론 이제 그 지구자를 넣지 않으셔도 동태 자체가 숙취 해소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냥 동태탕을 끓여 드셔도 이 충분한 효과는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구할 수 있으시면 구해서 지구자를 좀 넣으시고 또 안 넣어도 크게 이렇게 이 효능이 부족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명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생선이죠.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명태를 그렇게 좋아하거나 많이 먹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.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탕을 좋아하는 그런 민족이다 보니까 아마 명태의 시원한 국물 맛을 좋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이 명태도 보면은 다양한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육원의 임하필기에 보면은 명천군의 어떤 태가성을 가진 그 어부가 잡아와서 명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. 물론 다른 설들도 있습니다. 명태의 눈을 먹으면은 뭐 사람의 눈이 좀 밝아지기 때문에 밝을 명자 써서 명태라고 했다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임하필기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또 다른 명칭으로 보면은 굉장히 많은데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명태를 좋아했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죠. 자, 함경도에서는 섣달에 잡히면은 섣달바지, 동지 전후에 잡은 것은 동지바지라 그랬고, 또 초겨울에 도루묵대를 쫓는 명태를 은어바지라 그랬고, 맨 나중에 어기에서 잡힌 명태를 망물태, 북쪽 바다에서 잡으면은 북어, 여기서 북어는 이 마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북쪽의 고기라 해서 북어라 그랬고, 또 연안에서 잡으면은 강태라 그랬고, 또 함경도 지방 연안에서 잡으면은 외태라고 불렀다 그래요. 또 지방에 따라서 서울에서는 더덕북어라 그랬고 부산에서는 또 앵치라고도 부른답니다. 이 잡는 방법에 따라서 유자왕으로 잡으면은 이 망태, 또 낚시로 잡으면 조 또는 낚시태라고 불렀다고 해요. 또 잡히는 계절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죠. 겨울에 잡으면은 동태라 그러고 봄에 잡으면은 춘태라고 합니다. 근데 이제 명태는 겨울에 많이 잡히기 때문에 동태가 가장 흔하죠. 또 오늘 저희들이 할 요리도 동태탕입니다. 또 가공 방법에 따라서 또 이름이 다르다고 해요. 그래서 그냥 아무 가공도 안 한 막 잡은 명태를 생태 또는 선태라고 부르고, 또 잡아서 해풍 맞으면서 산속에서 얼고 녹기를 반복해서 말린 것을 우리가 항태라 그러죠. 그래서 강원도 쪽에서 많이 만들잖아요. 그리고 또 그냥 이 해풍으로 말린 것을 북어라고 하고, 내장과 아가미를 빼내고 여러 마리를 꼬챙이에 깨어가지고 꾸덕꾸덕 말린 것을 이 코다리라고 이렇게 부르죠. 그래서 요즘 보면은 코다리 파는 식당들이 참 많아졌습니다. 또 명태의 어떤 색에 따라서 하얗게 말린 것을 백태라고 하고, 검게 말린 것을 흑태라 그러고, 딱딱하게 이렇게 마른 것을 깡태라고 이렇게 부른답니다. 또 산란을 마친 명태는 살이 없고 바짝 말라 있는데 이것을 꺽태라고 부르고요. 아직 성장하지 않은 좀 작은 거,
애기태, 애태, 노가리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노가리는 참 많이 들어봤죠. 맥주 안주로 많이 쓰는 조그만한 이 덜 자란 그런 명태를 노가리라고 합니다. 또 그 문헌에 보면은 신정 동국 여지 성남에는 무태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. 또 나노 어목지에는 그 명태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. 이렇듯이 명태는 이름이 참 다양합니다. 여러 가지고 다양하게 그때그때 부르는데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흔하고 또 많이 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이름이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 객세지감을 좀 느끼는 그런 생선이 아닌가 싶습니다. 오늘 할 요리의 어떤 재료를 한번 보겠습니다. 이제 2인분 기준으로 한다라면은 동태 큰 거 한 마리 정도면은 됩니다. 4인분 기준으로 끓이려면은 한 2마리 정도 준비하시면 되겠죠. 그 다음에 무는 한 4분의 1개 정도, 표고버섯 한 3개 정도. 그 다음에 이제 대파, 일반적으로 이렇게 끓이는데, 저는 이제 봄동이 있어서 봄동을 조금 하나 더 추가로 했습니다.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숙지 해소 작용을 조금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지구자를 한 20g 정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. 양념 재료는 이제 고추가 이제 위주죠. 왜냐하면 이게 좀 칼칼한 그런 좀 맛이 나야 되기 때문에 마른 고추도 조금 넣고, 그 다음에 고춧가루도 넣고, 또 이렇게 생 고추도 이렇게 좀 넣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다진 마늘하고 생강, 생강 뭐 다진 거 쓰셔도 되고, 저는 이제 꿀에 재놓은 생강청이 있어서 그걸 좀 쓴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비린내 좀 없애주기 위해서 요리술 조금 준비하시고, 그 다음에 이제 들기름 조금 하고, 뭐 이렇게 참치액 조금, 참치액은 뭐 안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이제 이 맛을 조금 더 깊게 만들어 주죠. 그 다음에 진간장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 동태탕 재료의 기미하고 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. 이제 동태는 일반적으로 평한 걸로 보고, 그 다음에 무는 이제 성질이 좀 찬데 익혀서 먹기 때문에 그냥 평한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표고버섯, 뭐 지구자 다 평하고, 대파 따뜻하죠. 그 다음에 고춧가루 뜨겁고, 그러기 때문에 이제 겨울철에 이렇게 좀 따뜻하게 몸을 해줄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뭐 맛은 보면은 이제 달고 맵고 뭐 이런 게 위주고, 그 다음에 귀경은 이제 5장이 다 해당이 되죠. 그래서 이 5장을 다 이렇게 좀 보호해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. 재료의 효능을 보겠습니다. 원래 동태만 따로 해서 이렇게 하려다가 그냥 같이 묶어서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적어 봤습니다. 이 동태의 가장 큰 효능은 몸속에 축적되어 있는 중금속이나 노폐물을 제거하는 효능이 있습니다. 그래서 몸에 나쁜 어떤 그런 노폐물이나 독소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효과가 제일 큰 거고요. 그 다음에 숙지 해소 작용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황태국이나 이런 것들을 해장국으로 먹잖아요. 또 눈이 침침한 증상을 개선한다 그랬는데, 이 눈을 이렇게 밝게 하기 때문에 명태라고 불렀다는 그런 설도 있다 그랬죠. 그래서 눈을 좀 밝게 해주는 그런 효능이 있고요. 또 소화가 담백하기 때문에 잘 되겠죠. 그래서 소화를 돕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한다 그랬습니다. 또 이 명태는 이 기름기가 많지 않죠. 그 다음에 고단백, 저칼로리 식품이기 때문에 이제 고지혈증이나 고혈압, 뭐 고혈당 이런 현대 성인병이 있는 사람들한테 효과가 있고, 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간 기능을 개선시키는 그런 효능도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겨울철에 이렇게 드시면은 제가 볼 때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.
무는 이제 이 앞 영상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. 봄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. 봄동이 앞장에서 제가 그 성질이 평하다 그랬는데 여름이나 가을에 자라는 배추보다는 따뜻하겠죠. 왜냐하면은 이 추운 겨울을 이겨내야 되잖아요. 자체적으로 이 따뜻한 성질이 없다고 하면은 이겨내기가 상당히 힘들겠죠. 그렇지만은 채소기 때문에 이 평하다고 봤습니다. 이 효능을 보면은 이와 장을 잘 통하게 하여 소화를 돕고 변비에 좋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섬유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채소들은 다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중금속과 노폐물을 제거하는 그런 효능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동태하고 비슷하죠. 동태보다는 물론 약하겠지만은 그런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. 또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은 채소는 다 가지고 있는 효과고요. 또 그 다음에 주독을 풀어주는 그런 효능도 있다고 합니다. 이 나머지 이제 표고버섯이나 대파, 고춧가루는 제가 앞장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앞에 이 나와 있는 영상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. 배합 원리는 이제 군신자사에 의한 배합을 했습니다. 군신자사에 의한 그런 배합은 제가 앞 영상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이제 드렸으니까 여기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. 오늘의 주 재료가 동태니까 당연히 이제 동태가 군이 되겠죠. 그 다음에 이제 동태하고 비슷한 효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태를 도와주는 그런 이제 범동이나 이제 무, 지구자가 신에 해당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군과 신의 어떤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게 표고버섯이나 대파, 고추가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맛을 좀 좋게 해주는 진간장이나 참치액이 이제 사가 되겠죠.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. 이제 동태는 아가미는 제거해서 버리고 내장은 사용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장은 이 먹을 수 있는 거 없는 거 잘 구별해서 깨끗이 씻어 가지고 이제 이 토막을 내서 준비를 하고요. 그 다음에 무는 이제 먹기 좋은 크기로 썰면 되겠죠. 나머지 이제 재료들 채 썰어 넣고 또 마늘과 생강은 다져 놓으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나머지는 또 자세하게 이렇게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재료 준비를 마치고 나면은 이제 탕을 끓이는데 탕을 끓일 때는 이제 냄비에다 식용유를 좀 두르고 그 다음에 마늘, 생강, 고춧가루, 그 다음에 표고버섯, 무까지 다 한꺼번에 넣습니다. 물론 따로따로 넣어가지고 볶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그냥 한꺼번에 넣는 것도 괜찮습니다.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 살짝 볶아주는데 이제 어떤 그 냄새 같은 게 좀 없어질 정도까지만 볶고 그 다음에 물을 붓습니다. 뭐 육수를 뭐 부어도 되긴 하겠지만은 좀 시원하고 좀 칼칼한 그런 맛은 이 물을 부어도 충분합니다. 진한 맛은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좀 시원한 맛은 더 물을 붓는 게 더 낫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넣고 그 다음에 마른 고추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무가 한 절반 정도 익을 때까지 이제 끓여줘야 되죠. 그 다음에 이제 동태를 넣습니다. 왜냐하면 미리 동태를 넣으면은 동태 살이 많이 부스러지기 때문에 이 무가 어느 정도 익은 다음에 동태 살을 넣고 한 번 더 끓여줍니다. 한 번 더 끓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봄동하고 이제 대파, 그 다음에 고추 이렇게 이제 넣어가지고 한 소금만 끓이면 이제 완성이 되죠. 뒤에 제가 이 비디오를 이렇게 쭉 과정을 찍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맛있는 동태탕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What?
이렇게 동태탕 한번 끓여봤습니다. 여러분들 그 추운 겨울날 마땅한 메뉴 생각나지 않을 때 이렇게 동태 한 마리 사다가 끓여 드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